진화삼촌 이모들 안녕하세요. 네, 진화빠빠 호야입니다. 제가 정말 이분을 정말 모시고 싶어서 항상 언제 꼭 모시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어렵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쿨하게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앞에 책을 쓰신 저자님이십니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산타맘으로 활동 중인 황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맨날 영상으로 저 멀리 있으셔서 사실은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가시기 전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근데 초청한 거는 있는 노하우를 다 캐내고 싶어서 오늘 각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게 있다면 제가 다 털고 가겠습니다. 털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산타마님께서 공동구매를 하셨다가 올해 들어서 자사 제품을 처음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라는 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계기로 자사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사 브랜드 갖는 거는 솔직히 처음부터 그냥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제품, 그냥 내 입맛에 딱 떨어지는 제품 하나 갖고 싶다. 그냥 이런 게 소원이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현실화되는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제 컨설팅을 받으시고 원래는 이제 파산 직전에 있으셨다가 제 컨설팅 이제 2번 받고 3개월 만에 이제 순수익이 이제 1,000만 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속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다가 너무 고맙다고 한 번은 이제 원래 10평짜리 그 물류창고였는데 100평으로 이사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꽃다발을 들고 저희 동네에 찾아오셨어요. 그분도 대구에 사무실이 있으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지는 못했고 자사 브랜드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분과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대표님은 이렇게 브랜드도 만드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저는 꿈만 있지 아직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이제 자기 브랜드를 제조했던 어떤 제조사 사장님을 소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너무 좋다 해서 그 공장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와, 보통은 이제 진짜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해도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또 결단력이 필요한 건데 원래 타고나신 걸까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이제 2월에 첫 런칭을 했으니까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됐는데 브랜드 런칭하는 거는 그냥 타사 제품을 홍보하는 거랑 또 다른 측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브랜드 런칭하고는 이제 새내기인데 9개월 동안 겪으면서 여기 쉽지 않은 곳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실감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던 꿈이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팔린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가족이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먹으면 되지. 하루에 한 박스씩 먹자 이러면서 안 팔리면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그때 또 마침 저희 남편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에요. 경상도 남자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그래 네가 하고 싶다면 해봐 이러는 거예요. 산타마님 꿈을 지원을 했네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말 빨리 말 변하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시동걸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발을 디디게 됐었어요. 어쨌든 뭔가 그 간성의 법칙처럼 한 발짝 하면 어쨌든 또 다른 발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느낌?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좀 궁금했는 게 장애물이 있었다. 그게 산타마님께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좀 놀라운 건데. 네네네. 있죠. 네.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 아, 그래요? 승승장구만 할 것 같은 그런 겉모습 봤을 때는 그렇지 그게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조는 그냥 우리가 마트에서 한두 개 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만들어도 네. 못해도 한 5,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MOQ 가 제조를 MOQ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거를 못 팔아냈을 때 부담? 그리고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 투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투자금이 그냥 뭐 내가 5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으니까 내가 500만 원이 남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마진이 생겼다면, 수익이 생겼다면 또 다음 제품을 위해서 또 투자 비용으로 들어야 가야 되니까 네. 이게 자금이 후덜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제조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못해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금액이 묶여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이 다 나온다고 해도 뭐 완판이 되지 않으면 바로 현금화가 되지는 않으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무시는 못하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사도 이렇게 저는 이제 키즈 건강기능식품 라인으로 이제 라인업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기식에 대한 광고 심의라든지 아니면은 패키지 디자인 작업이나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에서도 생각지 못하는 단어가 혹시나 가대광고 문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네. 단어 선택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맞아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부가 참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예전에 그냥 타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제조는 디자인부터 상세 페이지, 제작, 기획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또 그렇죠. 모든 거를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또 직원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는 신경 써야 돼서 이번 한 해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혼자서가 아니라 네, 회사를 회사 형태로 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안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살이 네. 솔솔. 새살이 솔솔. 야, 네. 그 어려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건기식을 잡은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굳이 맞아요. 그 파트를 택한 이유. 네.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말고 저희 아이들. 네. 첫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잔병치레가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마음 아팠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들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요. 엄마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 건강은 미안하지만 잘 안 챙기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더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 관심이 가니까 그쪽 제품을 기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자녀분의 이제 건강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자녀에게 일단은 먹어보고 효과가 있어야지 사실은 또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샘플 테스트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까요? 네네. 샘플 테스트를 저희 아이들과 다 같이 하죠. 온 가족이 다 샘플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과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라 그런가 성분 하나하나를 좀 꼼꼼히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의외로 키즈 건강기능식품이면 뭔가 성인들 거보다 더 좋은 원료가 들었겠지라는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의외로 아이들은 달콤한 거라든지 맛이 안 좋으면 먹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첨가물 이런 거를 많이 섞는 식품들도 또 개중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좀 저의 취지랑은 좀 안 맞아서 성분 같은 거 다 하나하나 봐서 기획 단계부터 첨가물 최대한 없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를 또 컨택하기도 하고 또 첨가물이 없으면 또 맛이 없기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율하고 성분이 또 극대화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실제로 먹어보기도 하고 효과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제품을 이제 선정하실 때 기획 단계 첫 제품 만들 때는 자녀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품을 만들었다면 네네.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세 가지 제품들은 네.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음. 기획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플랫폼에 막 광고를 돌리거나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네. 제가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근데 그분들은 좀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소개하면 어쨌든 제가 A, B, C라는 제품이 있으면 그 세 가지를 경험해 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성분이 중복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성분은 과섭취가 되게 되고 A, B, C를 다 먹었을 때, 네. 또 어떤 제품은 어떤 성분에 대해서는 아예 모자랄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저희 산타맘 브랜드에 들어와서 어떤 제품을 먹더라도 과섭취가 되거나 부족한 성분이 없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적의 가격에서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품군을 선택을 할 때에는 그냥 진짜 저희 아이들을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할까. 네네. 사실은 뭐 좋다 하면 엄마 마음에선 다 사 먹여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지향하고 진짜 음. 딱 필요한 부분만 포커스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구색을 맞추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제품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교육이나 좀 해줄 수 있는 얘기라면 자기 스토리, 그러니까 프로블럼을 자기 쪽에서 네네. 찾고 그 네. 솔루션을 이제 찾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네. 그런 지금 것도 봤을 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그래도 나름의 순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구매를 해줄 수 있는 팬들이 이미 제가 한 4년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사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판매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네. 어떤 그러다 말씀? 보니까 네. 홍보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보 비용을 들인 만큼 그게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판매가 잘 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대표님께서 자사 브랜드를 런칭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펜을 만드는 작업들도 함께 병행하시거나 혹은 선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네. 내가 이제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조하고 있는 기획 단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겠다 했던 그런 본인만의 소신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각자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요즘엔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자신의 제품을 런칭하기 전에 알려서 이미 팬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런칭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네. 제품부터 나오면 저처럼 이제 자금 압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제품이 이미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아, 네네. 네. 그럴 때는요, 그래도 플랫폼을 지금이라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유튜브에서도 이제 간간히 알려주시면 이미 가지고 계시는 팬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또 혹은 아직 내가 플랫폼이 없다 하시면 본인에게 가장 맞는 플랫폼을 찾아서 유튜브가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저처럼 인스타그램이 맞는 분도 계실 거고, 블로그가 맞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의무적으로 플랫폼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세 가지 중에 또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 세 가지 플랫폼이 가장 3대 플랫폼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계속 알리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배송. 사실 배송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 제가 얘기하는 이 배송은 공동구매일 때.
네네네.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저희가 직접 싸요. 네. 근데 이게 공동구매면은 사실은 한 번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택배사랑 계약을 하기가 택배사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네. 원활하게 되셨어요? 네네네. 꾸준히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하시던데요? 그래요? 건수가 역시 많으셔서. 아, 꼭 예.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엔 그 얼마 전에도 대한통운 기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 파업이 굉장히 지속이 오래됐었잖아요, 얼마 맞습니다.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있던 물량도 지금 많이 끊겼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정말 뭐 물류 단지에 있는 그런 택배사들은 뭐 건수에 따라서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대체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 건이라도 네. 접수를 받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오히려 그래서 우리 쪽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사도 소장님을 잘 만나시면 좋은 게 네. 저희 동네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진도 가끔씩 파업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에는. 그럼 네네. 그때 못 가면은 뭐 우체국 택배를 같이 접수를 해주신다던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이랑 하면 훨씬 수월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네. 감사하게도 제가 요번 브랜드 런칭하기 전에 그냥 뭐 일반 공동구매 할 때도 네. 택배사와 거래가 있었고 그때는 물량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좋아하셨어요. 또 궁금한 게 아까 그 택배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찾으셔서 이 계약을 하셨어요? 전화로 해서 몇 개를? 무조건 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절대 다운하지 못하도록 대리점들끼리 뭐 100원 싸움하지 않도록 딱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화해보면 회사마다 딱 정해진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프로그램이 다루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했어요. ERP 올리는 그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신규 제품이 3가지가 더 늘어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창고도 엄청 공간이 필요할 거고 그 배송 이거 싸는 것도 사실 네. 직접 해보니까 사실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효율적으로 또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첫째는 인력은 저희 네. 남편 혼자 다 해요. 배송을 계속. 네네.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척 정도 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이제 뭐 직원이 택배를 같이 쌀 수 있는 직원이 막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남편도 이제 혼자서 해야 되고 그쵸. 또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동선이 꼬이니까 별로 도와주는 걸 안 원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공동구매할 때는 물량이 한꺼번에 확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구매 3일을 하기로 계획했다. 그럼 그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 스토리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네. 미리 좀. 네, 미리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단일화해서 네네. 뭐 1개 사는 사람, 2개 사는 사람, 3개 사는 사람 이렇게 많아버리면 네. 택배 싸는데 네,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을 뭐 한 2개 정도 아니면 많아봐야 3개 정도를 해서 미리 뭐 100세트, 200세트, 300세트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네. 그러면 공구 물량이 한 건에 물려도 정표만 붙이면 되니까 택배 송장만 붙이면 되니까 그날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거죠. 하루 동안 다 하는 것보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물류 창고도 저희는 작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빼면 14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공동구매라는 판매 방식을 이용을 하면 짧은 기간 안에 물량이 많이 나가니까 그 물량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 이걸 계속 재어 놓아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제품이 몇 가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물류 창고가 굉장히 작게 시작하고 있어서 그래서 입고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공동구매를 하는 거죠. 그럼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거의 반 이상은 빠져버리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고 두 번째 제품이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죠.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격 설정이 사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네. 그리고 가격 설정을 보니까 또 할인율을 많이 또 주시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한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나. 네네. 네. 일단은 시장 조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류의 제품군이 뭐 저희 제품만 있을 수 없잖아요. 경쟁사들의 제품이나 지금 시장 상황에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서치를 하셔서 그 비슷한 가격대로 설정하려고 해요. 그 만약에 그 금액이 3만 원이다. 네이버 스토어판 기준으로 3만 원이다. 네. 그러면 공동구매는 목표가
짧은 기간에 할인가로 고객은 저렴하게 구매하고 저는 또 물량을 빨리 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쪽에서 이제 더 할인되는 가격으로 설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제가 요번에 한번 배운 건 뭐냐면 네. 좀 진부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가격이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어찌 보면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첫 번째 제품이 단종이 돼가지고 네. 물량이 거의 남지 않아서 가격을 네이버 상시가보다 살짝 높게 설정을 맞습니다. 해놓은 기간을 있었어요. 네네. 그래도 물량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이 제품을 경험해보고 네. 정말 이 제품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금액이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리진 않았으니까 네네. 적정 수준보다 10% 20%가 높다 하더라도 니즈가 있다면 구매를 하는구나를 배워갔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시장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해야 될 게 마진율을 네. 이게 또 얼마큼 잡아야 될지. 그거는 저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저는 인건비 빼고 하면 사실 거의 안 남아요. 한 10%. 네? 인건비 빼면.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적자 아닙니까? 적자는 다행히 아닌데 예. 정말 그 아슬아슬한. 예. 혹시 그 인건비가 이제 남편분? 아니요. 남편은 거의 그냥 기본 시급 수준. 이 네. 영상을 남편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가족 수준. 같은 회사. 저 역시도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좀 공감되는 게 저도 이제 제품 중에 하나가 어린이 흑마늘즙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똑같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잔병치레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아팠는데 제품이랑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코끼리 마늘이라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죠. 단가 자체, 네. 원재료가 비싸니까 맞아요. 제품 단가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 중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00원으로 맛보기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세 포를. 그래서 그렇게 경험치를 쌓으니까 1000명이 쌓이면 거기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시 전환을 해서 원가의 원래 가격에 이제 구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험을 해야지, 사실 제품이란 것도 경험을 진짜 해야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이 남들한테 그냥 준다는 게 사실은 돈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산타마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가 아까 인스타만 이제 통해서 이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후에는 다른 루트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요. 저 준비하고 있어요. 자사몰일까요? 자사몰도 준비했다가 이제 런칭하기 전이고요.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런칭하려고 거의 한 반 이상 만들어져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쪽에도 제가 이제 채널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네, 곧 오픈합니다. 하나 채널을 또 성공시켰으니까 또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봤던 게 상세 페이지를 엄청 또 잘 만드셨더라고요. 특히 감사합니다. 논문부터 해서 이제 근거 자료를 또 넣고 그다음에 뭐 재료별에 대한 엄청 자세하게 또 적었던데 네.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저는 노하우는 없고요. 또 뭐 상세 페이지 관련된 교육도 막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뭐 그런 건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것도 직업병인데 과학적 근거. 네, 근거 엄청. 저는 과학적 근거를 굉장히 평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뭐 논문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찾는 거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제품 기획부터 하거든요. 기획부터 이게 근거가 있어야 진행을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논문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판매를 할 때에는 첫 번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얼마만큼 판매되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단에 이제 노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상세 페이지 내용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이거 질문의 의도와 좀 다른 답변인데. 네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네. 해서 그런가. 엄청 길던데 근데 상세 저는 페이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진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상세 페이지 관련된 그 강의를 하시는 대표님께서 너무 투머치하다, 너무 투머치하다. 많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는데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타맘님의 그런 신뢰. 아, 네. 인스타를 보고 네. 오시니까 네.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뢰 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네.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다시 네. 여쭤보시는 걸 보니 네. 안 보더라고요. 아 근데 판매 이 노하우란 게 또 있을까요? 판매 노하우요? 네, 이게 아까 플랫폼적인 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네. 노하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물어봐요. 누구? 고객들한테. 아, 고객들한테. 네, 고객들한테. 그래서 효소진심 처음 기획할 때 단계에서도 설문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네네. 무슨 맛으로 만들까요? 어떤 부원료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런 걸 설문지로 한번 쫙 받았어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신청하셨더라고요. 500명. 그러니까 이제 제 고객들의 니즈들이 한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제품 기획할 때 그 다루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이렇게 설문지를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제품을 기획하는데 좀 애정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대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 나와요? 이러면서 DM도 오고 그러시거든요. 만약에 팬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설문조사를 좀 네. 받아야 할 때가 또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광고를 돌려서 하는 게 또 도움이 네네네. 될까요? 광고도 5,000원에서 뭐 많게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너무 이렇게 이벤트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좀 참여율이 높은 편이니까요. 네네. 뭐 5,000원, 만 원부터 시작해서 반응 좋은 컨텐츠들은 조금 더 투자하실 수 있으면 투자하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돌려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진도 다양한 사진을 돌려봐서 한 5,000원 정도를 두고 이렇게 돌려보고 가장 좋은, 가장 반응이 있는 컨텐츠에다가 뭐 2만 원, 3만 원 추가해서 광고를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좋고 네.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나의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한테 노출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광고는 우선은 나의 팔로워들도 봐요. 근데 우리가 알고리즘 상에서 나의 팔로워라고 해서 내 게시물을 모두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통해서라도 트래픽을 만드는 거죠. 제 프로필에 한 번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가볍게 계속 노출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사 제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진짜 이것만은 꼭 알고 했으면 좋겠다.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요, 인구수는 적은데,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 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린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마케팅이 굉장히 잘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마케팅 기술 중에서도 광고를 어떻게 하면 더 트래픽을 모을까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스토리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세상에 나옴에 있어서 어떤 의도로 이 제품을 제작했고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런 스토리들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아마 제품을 제작하신 대표님들이라면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잘 전달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반드시 찾으셔가지고 꾸준히 노출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컨텐츠의 컨셉이란 게 있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컨셉에 계속 녹여내라. 네네. 그거랑 똑같겠네요. 네네. 아 정말 예, 긴 시간 동안 예, 너무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네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아무튼 인스타그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네 앞에 있는 이 책. 네, 이 책을 보시면은 아마 오늘 이야기한 그런 플랫폼 중 인스타그램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한번 예,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